안녕하세요, 소리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세 번째 영상 문제행동 지도와 상담 방법, 공격적인 유아 편에 이어서 적응 못하는 유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한 달이 지났는데 울면서 원에 가기 싫다고 하거나 집에서 유치원 가기 싫다고 하더니 등원만 하면 가방 내려놓고 놀기 바쁜 아이들. 교실에 꼭 한 명씩은 있지 않나요? 오늘은 이런 아이들의 마음에 대해 생각해보고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학부모님과는 어떻게 상담을 해야 할지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바로 시작할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선생님은 학교나 직장에 가는 일이 항상 즐거우셨나요? 아이들도 똑같지 않을까요? 어쩌면 어른들보다 더 할지도 몰라요. 사실 아이들은 원에 자발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유치원에 보냈기 때문에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내키지 않는데 즐거운 일도 없고 친구도 없으면 얼마나 가기 싫을까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볼까요? 일반적으로 기질이나 성향이 낯가림이 심하고 걱정이 많거나 부모와의 애착 형성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또는 유치원에 왔을 때 재미있는 일이나 친구가 딱히 없어서가 대부분의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따뜻하고 반갑게 맞이하기입니다. 어서와 소리야, 좋은 아침이야 라며 어떠한 이유를 가진 아이들인지 무조건 밝은 목소리와 따뜻한 품으로 맞이해주세요. 소리야, 어서와. 선생님, 소리가 언제 오나 시계 보면서 기다렸어. 소리가 오늘도 유치원에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러 용기 내서 와주었구나. 잘 왔어. 교실 문 앞에 섰을 때 자신을 향해 환하게 반겨주는 교사의 모습이 아이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겠죠? 두 번째, 아이 마음에 공감하기. 사실 어른도 월요병에 다른 사람이 공감해주는 것만큼 힘이 되는 것은 없잖아요. 아이에게도 어른도 같은 마음을 느낄 수 있고 다른 친구들도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요. 소리도 오늘 오기 힘들었구나. 선생님도 사실 아침에 많이 힘들었어. 그런데 소리가 오늘 온다고 약속했던 게 생각나서 힘내서 왔어. 오늘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 라며 말이죠. 다음 세 번째, 이유 물어보기입니다. 아이가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된 것 같아 보이면 대화를 시도해요. 오늘 유치원에 오는 게 많이 힘들었어? 왜 힘들었는지 선생님에게 알려줄 수 있겠어? 라며 이유를 물어봅니다. 소리가 울지 않고 왜 힘들었는지 말로 이야기해주면 선생님이 엄마에게 오늘은 소리가 이래서 힘들대요. 일찍 데리러 와주세요. 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로 표현해야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음으로 알려줍니다. 다음, 해결책 찾기예요. 낯가림이 심하거나 애착 형성이 안 된 유아의 경우, 그럼 오늘 선생님이 엄마에게 전화해서 소리가 왜 힘들었는지 이야기하고 유치원에 일찍 데리러 오시라고 말해볼게. 이렇게 말하며 아이를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일이나 친구가 없다고 하는 유아에게는 그럼 오늘은 선생님이랑 친구 몇 명을 초대해서 같이 한번 놀아볼까? 라며 유아에게 재미있는 시간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결책을 함께 찾아봅니다. 다음은 학부모 상담을 하기 전 물리적 환경으로 적응을 돕는 방법이에요. 우선적으로 교실 문이나 창문에 모비를 달거나 벽에 유아들의 작품, 익숙한 캐릭터 또는 생일판 등 다양한 환경을 구성해줍니다. 이를 통해 유아가 교실에 들어왔을 때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어요. 다음으로 연령에 알맞은 교구를 넣어주고 사진이나 자료들을 함께 게시해줍니다. 그리고 유아의 얼굴 사진, 이름표 등을 교실 내에서 다양하게 활용하여 유아가 소속감을 느끼고 유치원도 본인이 지내는 공간의 일부가 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적응 못하는 유아의 학부모 상담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유아들의 부모님들은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 교사와 원에 대한 신뢰도가 다른 부모님들에 비해 많이 낮아져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교사가 먼저 부모님에게 다가가고 유아에게 사랑과 관심을 많이 베풀고 있음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먼저 가장 중요한 관찰일지 작성이에요. 몇 분 정도 울고 나서는 어떤 행동을 하고 왜 유아가 울었다고 했는지, 친구와의 상호작용이나 활동, 점심 식사 등 하루 동안 지낸 모습들을 간략하게라도 적어둡니다. 이후에 학부모님과 상담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공감하기입니다. 적응이 오래 걸리면 부모님들도 많이 힘들어하세요. 부모님께 소리가 유치원에 가는 걸 많이 힘들어하죠? 라며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리고 어머님도 아침마다 마음이 많이 쓰이실 것 같아요.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혹시 가정에서는 왜 가기 힘들다고 하나요? 이렇게 교사와 유아가 나눈 이야기와 말씀해주시는 이야기가 같은지도 확인합니다. 네 번째, 관찰한 내용 전달하기. 보통 등원하며 울다가 교실에 와서 제가 달래주면 5분 정도 울다가 그쳐요. 눈물을 그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소리와 소꿉놀이하기 바쁘더라고요. 이렇게 관찰한 내용을 전달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교사의 지도 방법 말하기. 소리가 어머님이 보고 싶어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선물해준 인형이나 사진을 가지고 와서 엄마가 보고 싶을 때 꺼내보면서 엄마를 기다려보자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유아와 찾은 해결책을 부모님께도 이야기합니다. 잠깐, 여기서 유아 지도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두 가지를 소개하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아이의 지도 방법입니다. 제가 겪어보고 관찰한 상황에서는 보통 어떠한 이유가 있거나 어울리더라도 상호작용 시간이 짧을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았어요. 물론 더 다양한 상황과 이유는 있을 수 있어요. 지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유아 관찰하기. 유아가 누구와 어떤 놀이를 어떻게 얼마나 하는지 관찰하고 평소 말투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관찰해 보아요. 두 번째, 이유를 파악하기.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를 파악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들의 놀이를 계속 웃으면서 방해하는 유아, 친구들을 과잉 통제하는 유아, 교사에게 자주 지적당하거나 또는 친구들이 꺼리는 유아, 또 소극적인 유아 등 다양한 예시가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이야기 나누기입니다. 관찰한 이유를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유아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소리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엄청 즐거운 놀이를 하는데 친구들이 불편하다고 그만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놀이를 할 때에도 친구들과 한 약속은 정말 중요하지만 가끔은 실수한 친구를 이해해주는 것도 중요해 라며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주 지적당하는 유아나 친구들이 꺼리는 유아는 대그룹 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작은 행동이라도 교사가 크게 칭찬해주고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으로 모델링을 보여줍니다. 또한 소극적인 유아의 장점에 대해 격려와 칭찬을 공개적으로 해주면서 다른 유아들이 관심을 갖도록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칭찬하기. 이야기 나눈 내용을 유아가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면 10%의 실행이라도 구체적으로 언급해 칭찬을 해줍니다. 소리가 친구들이 불편하다는 말에 마음을 진정하고 부탁을 잘 들어주었구나. 다음에도 이렇게 친구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렴. 앞으로도 실천할 수 있도록 유아를 격려합니다. 두 번째, 친구 또는 혼자 놀이가 익숙하지 않은 유아들 지도 방법입니다. 기간에 처음 다니게 된 만 3세 유아나 소극적인 4, 5세 유아들은 정말로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 놀아야 할지를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항상 부모님께서 먼저 다가와서 놀아주고 놀이를 이끌어주기만 했기 때문이죠.
지도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주변 관찰하기. 교사와 함께 교실의 가운데에 앉아 친구들이나 놀잇감을 관찰해요. 두 번째, 이야기 나누기. 유아에게 어떤 친구와 놀거나 어떤 놀잇감으로 놀이하고 싶은지 물어봅니다. 이때 대답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기다려줘요. 세 번째, 직접 행동하기. 유아가 대답을 하면 함께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같이 놀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놀잇감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 볼지 유아 스스로 생각해보고 이야기하도록 기다립니다. 네 번째, 평가 및 약속하기. 놀이가 마무리되면 놀이에 대해 함께 평가하고 다음에는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약속을 하며 마무리합니다. 위와 같은 4가지의 단계를 반복하며 교사의 개입을 차츰 줄여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혼자 노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아이들은 혼자 놀이할 때 더 다양한 상상 놀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단 평소에 사회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는 전제에 다음은 해당합니다. 다음 6번째, 가정의 협조 구하기입니다. 적응을 못하는 유아들의 경우 가정과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서 학부모님과 자주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의 협조를 구할 때 필요한 잘 알려주지 않는 팁을 소개해 드릴게요. 등원 시 유아와 학부모의 모습을 잘 관찰해 보세요.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눈에 들어온답니다. 몇 가지 경우와 협조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관찰한 내용에 접목해서 가정의 협조를 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연령이 어려서 등원 거부가 심한 경우. 이 경우 적응 기간을 갖는 것이 가장 좋아요. 앞으로 유치원에 있는 연습을 하는 것이라며 약속을 한 후에 하원을 조금 일찍 하다가 점차 늘리거나 유치원에 오는 횟수를 점차 늘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에 있는 시간을 늘려가도록 부모와 협력합니다. 두 번째, 아이가 울거나 떼를 쓴다고 헤어지지 못하는 경우. 아이는 울고 떼 써서 혼나더라도 엄마와 조금 더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에게는 원 앞에서 부모님과 실랑이 하는 시간도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학부모님께는 2번 정도 아이와 간결한 대화를 나누고 마음이 아프더라도 어느 일정 횟수를 넘어서면 헤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단, 아이가 교실에서 진정된 직후 또는 일과 중간이나 일과를 마치고 부모님께 아이가 언제 진정되었음을 말씀드려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 등원 시 부모님이 아이와 떨어질 때 걱정과 근심의 표정을 하는 경우. 아이는 걱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던 엄마가 날 여기 두고 가버렸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당연히 불안해지겠죠. 부모님에게는 아이와 헤어질 때는 꼭 웃는 얼굴로 밝게 인사해달라고 말씀드려보세요. 며칠 하다 보면 아이도 어느 순간 적응한답니다. 네 번째, 부모님이나 형제가 집에 있는 것을 알고 같이 있겠다고 하는 경우. 유아는 모두들 집에서 나 빼고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유아들도 이제는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유치원은 당연히 가야 하는 곳임을 이해시켜달라고 말씀드려보세요. 유치원은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고 앞으로 형님이 되기 위해서 배울 것이 아주 많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다음 5번째, 유치원이 재미없다고 하는 경우. 유아는 엄마가 해주는 미술놀이가 더 재밌고 아빠가 해주는 신체놀이가 더 재밌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 1대1로 너무 즐겁게 놀아주시다 보면 그 즐거움에 익숙해져서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놀이를 직접 만들어가는 것에 흥미를 잃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께서 유아를 위해 다양한 놀이를 준비해 주시는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잘 이야기해보세요. 마지막 6번째, 별다른 이유 없이 가기 싫다고 하는 경우. 어떠한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나
다른 이유와 함께 접목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협조 내용이에요. 가정에서 식단표나 월 주간 계획안을 유아와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유치원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달라고 말씀드려보세요. 이 방법은 월요일 등원을 힘들어하는 유아들에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 적응 못하는 유아편도 마무리되었어요. 매일 울며 오는 아이를 달래기도 이젠 정말 많이 지치시죠? 내일부터는 우는 아이들이 한 명씩 줄어들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